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IT 뉴스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좀 공유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안 하기도 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분기 발표가 기본이고 이거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실적을 중심으로 주가가 출렁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폭락했는데 이거는 내일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분기 매출이 187억 6천만 달러, 약 23조 1,400억 원이라고 하고요. 시장 전망이 175억 달러였었는데 이게 6.7% 정도 높습니다. 게다가 작년 동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거의 한 80.5% 정도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실적이죠.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3.2달러. 시장 전망은 보다 이것도 43.75% 높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때문에 난리고요. 물류 이슈도 있어요. 테슬라 이제 가격도 올리기도 했었죠. 대단한 성과입니다. 생산은 30.5만 대가 됐는데 판매량은 31만 대입니다. 재고를 떨이까지 해서 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떨이는 아니고 재고를 다 끝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의미 있는 건 모델 3하고 Y의 비중이 29.5만 대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영어의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은 테슬라 IR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에 아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셔도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딜리버리 실제 전달된 것들에 대한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하고 Y가 완전 높고 아니 S랑 X는 그러면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뉴 모델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약간 부진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재미있는 언급도 있었는데 로보택시 전용의 신규 모델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규 모델에는 이게 특징이 여러분 핸들하고 페달이 없대요. 핸들하고 페달 두 개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탑승하는 거죠.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 셔틀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언급이 됐던 겁니다. 완전한 무인 택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구글 웨이모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스마트카를 이야기할 때 무인 자동차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단한 거죠. 이걸 언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냐면은 2023년 중에 이때부터는 좀 양산이 돼서 판매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23년에 양산이 된다, 생산이 된다, 주행을 시킨다, 로보택시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2022년 올해잖아요. 올해 말이나 아니 2023년 초 정도에는 테슬라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제 앞뒤 간격을 맞춰주는 거. 요거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돈을 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신호등도 좀 있는다라든지 앞뒤 간격을 맞출 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동까지 할 수 있고 자율 주차 한 번 부르면은 소환까지 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게 풀 FSD죠. 이게 거의 완성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고 물론 기대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는 앨런 머스크 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언제나 이야기했던 것보다 늦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거짓말장애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생산 속도를 맞추지 못했었는데 요즘엔 거의 맞추죠.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테슬라 보세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분기에 끝났으니까 발표가 끝났고 다음 분기 때 또 한번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사실상 악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상하이 공장이 지금 중단됐었죠. 이것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점점 승승장구할 것밖에 안 보이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주가도 시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약간 우울한 얘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제 책에도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게임이었었는데 P2E 게임의 대명사로 불렸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는 이걸로다가 한 마을이 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이렇게 뭐 귀엽진 않지만 귀여운 엑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엑시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배틀을 시킬 수가 있죠. 배틀을 하거나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소위 X라고 하는 요 토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엑시를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살려면 엑시당 가격이 좀 비쌌었어요. 보면 이게 좀 36달러짜잖아요. 36달러 비싸지 아직도 비싸네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 정도? 1000만 아니요. 보통 비싼 거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이게 20만 원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0만 원짜리로다가 3개를 살려면은 100만 원 가까이 한 60만 원 가까이의 돈이 있어야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1,000원 만원 정도니까 한번 사나 봐야겠는데 이제는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냥 엑시 가격이 좀 폭락을 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느냐? 자, 이유가 있었었죠. 저희가 몇 주 전에 해설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 엑시 인피니트를 만든 게임 개발사의 이름은 스카이 마비스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가 보통 이더리움 기반을 많이 써요. 저희가 이더리움을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고속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NFT 들어와 있고 게임도 들어와 있어요. 이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히죠. 막히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소위 옆에 싹 돌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약간 우회로 같은 걸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 사이드 체인인 로닌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7,4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해킹 사실이 한 6일 뒤에 알았다. 방만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자,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응웬탄쭝 발음 좀 어려운데 이 대표가 최대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미국 재무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에 북한이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토큰하고 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한 해킹 위협도 정말 커지고 늘어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나 상승하는 자산이라는 거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P2E 시장 전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 자체만 조금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해하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폭락했으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로봇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LG전자의 로봇이 있어요. 바로 클로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죠. 자, 클로이는 집에 있는 홈 로봇도 있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스마트 로봇 솔루션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4종류를 또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선반영 서빙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로봇 식당 가면은 보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서랍형 서빙 로봇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랍이에요. 호텔 같은 데 쓰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메니티 같은 거 신청했을 때 칫솔 갖다 주세요, 수건 갖다 주세요 했었을 때 이런 애들이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호출해서 여러분들은 꺼내시면 되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이드봇이에요. 이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형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주문을 해서 뭐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위치를 알려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 롯데호텔월드, 그러니까 잠실 롯데호텔에 가시게 되면 얘를 볼 수 있어요. 로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공항이나 다른 쇼핑몰에서 보셨던 것하고 뭐 다를 건 없습니다. 호텔의 주요 시설을 보여주고 바디를 통해서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주변에 갈만한 관광지 정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 좀 이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로비에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또 쓴트를 요청하게 되면은 해설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쩌렁쩌렁 소리가 울릴 테니까 뭐 이어폰 같은 것들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런 더 복잡해지겠죠? 자, 고객 응대 화면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 위치도 알려주고요. 당연히 함께 이동하는 기능도 갖고 있겠죠. 추가 이용 내용을 문의하게 되면 또 문자로 보내준다라고도 하네요.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에도 있고 소라노 이것도 있고요. 코드야트 바이 발이 어렵다. 메리어트 수원에도 이 서브들이 공급되어져 있으니까 호텔에 모시는 동안에 이거 뭐지? 하는 분들 계시면은 LG 작품이다. 이렇게 얼굴에 모양이 표시가 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LG 거다. 물론 LG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산들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사람이야 로봇이야 구분할 수 없겠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단순 반복적인 일을 쥐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로봇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모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